bring me something new. Every day will bring me something new. 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SUV 티구안인데요. 2세대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대비가 다소 늦어졌죠.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때문인데요. 기다린 만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네, 2세대 티구안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티구안은 골프와 함께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인기 모델입니다. 2007년 출시된 이후 전 세계 시장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티구안은 컴팩트 SUV에 속하는데요. 유럽에서는 닛산 캐시카이, 푸조 3008과 경쟁합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도요타 라브4, 혼다 CR-V, 닛산 로그, 포드 이스케이프,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등과 경쟁하고요. 2세대로 변경된 티구안은 직선이 강조된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헤드램프와 그릴, 범퍼를 봐도 직선의 사용 비중이 커졌는데요. 이렇게 단조로운 디자인은 시선을 사로잡지는 못하지만 쉽게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측면부도 간결합니다. 캐릭터 라인을 비롯해 루프라인과 필러 디자인도 직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기역자 형태의 리어램프가 적용됐고 범퍼 디자인도 멋스러워졌습니다. MQB 플랫폼을 기초로 제작돼 차체 크기도 커졌습니다. 전세대 모델과 비교해 길이는 55mm, 너비는 30mm가 증가했고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휠베이스도 76mm 늘어났습니다. 인테리어는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전세대 모델과 비교해도 그렇죠. 입체적인 대시보드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센터 페시아 구성도 같습니다. 그래도 신차인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외관 디자인처럼 직선을 강조한 덕분에 한결 깔끔한 인상입니다.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송풍구, 도어 패널 디자인도 조금 더 세련돼졌고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시선을 아래로 향해야 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기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8인치 크기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간단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조장치의 버튼 조작 질감, 특히 다이얼 조작감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차체가 커진 덕분에 뒷좌석 무릎 공간도 29mm 늘어났습니다. 또한 뒷좌석 시트를 18cm가량 슬라이딩 시킬 수도 있고요. 시트백 각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피크닉 테이블도 있어 뒷좌석 활용도가 좋은 편입니다. 트라이전 공조장치를 갖춘 것도 티구안만의 강점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145리터가 넓어진 615리터입니다. 시트를 접으면 1655리터로 늘어나고요. 잠시 새로운 티구안이 어떤 체감적인 소리를 들려주는지 들어볼까요? 편의 및 안전 장비도 강화됐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긴급 제동 시스템,
360도 어라운드뷰 모니터, 자동주차 기능이 지원됩니다. 새로워진 티구안이 국내 시장에서 침체된 폭스바겐을 다시 일으켜 세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티구안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전륜구동 모델인데요. 한번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함께 체감을 해보시죠.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토크가 다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치고 나갈 때 타 SUV와 달리 막강한 토크감을 전해주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마일드한 그런 느낌으로 속도를 올려나간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4.7kgm입니다. 여기서 잠시 계측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다소 좀 놀라운 결과죠. 최고 출력 또한 최대 토크가 제조사 발표 수치와 거의 매칭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버부스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측정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이 표출되도록 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차의 어떤 그 성능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실제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는 한 10마력 정도는 높은 그런 체감 성능을 전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모드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는 이 느낌도 다른데요. 현재는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 모드로 바꾸게 되면 조금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스로틀의 궤도량을 조금 억제시키기 때문에 약간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할 때 연비 개선 차원에서는 에코 모드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일반 환경에서의 답답함 그런 아쉬움을 만회시키기 위해서는 노멀 모드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물론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RPM을 띄워주는 만큼 가속에 대한 그런 만족감을 부를 수 있게 되죠. 잠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까요? 네, RPM이 3000rpm 부근까지 이렇게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달리는 느낌도 한결 가벼웠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때 경쾌함 이런 점들도 확실히 살아나게 되고요. 일상에서 운전할 때 티구안 예전에도 그렇지만 출력 부분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탁월한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도의 그런 힘을 내주기 때문에 뭐 초고속 주행이 아니라면 일상에서 이 출력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느끼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변속기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DSG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변속기의 장단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빠른 반응성, 특히 수동 모드를 한번 조작해 볼까요? 이 패드를 조작할 때 빠르게 움직이는 타코미터 바늘 또한 실제로 자동 변속기보다는 내부에서 체결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 변속기의 반응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승차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약간의 아쉬움이 나올 수 있는데 차가 정지해 있다가 발진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주면 살짝 이렇게 마운트를 약간 때리는 것처럼 탁 하면서 움직이는 느낌을 볼 수 있게 되죠. 또한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턴을 한다든지 하는 환경에서 다시금 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때 이 실제 체결되는 시간이 약간은 길기 때문에 잠깐 밀린다든지 특히 언덕길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승차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현대 기아차의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내구라는 차원에서는 소폭 불리하긴 하지만 이 디스크의 마찰 시간을 늘려서 조금 부드러운 덕분에 자동 변속기와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의 티구안은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을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약간의 울컥거림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타협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티구안의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0초 정도를 딱 마크하고 있는데요.
국산 모델 중에 하나인 이제 투싼과 클래스가 사실 같은데 비교를 한다면 약 1.5초 정도 투싼이 앞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기량은 동일하지만 엔진 출력이나 토크 부분에서 나오는 이점을 조금 더 잘 살렸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타고 다니는 동안 큰 불편함은 느끼지 않게 해주는 적정 수준의 이런 출력을 구현해 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동급 모델 중에 하나인 볼보의 XC40 T4와 비교를 했을 때 가솔린 모델과 유사한 정도의 성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일반유를 넣었을 때의 환경입니다. 이 과거의 유럽차라고 하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조금 날카로운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핸들링을 비롯한 주행의 이 감각적인 요소를 올려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유럽차들이 BMW도 그렇지만 조금은 부드러운 성향으로 세팅을 해나가는 추세죠. 티구안 역시도 예전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스펜션 쪽에서 전해지는 이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실제 바디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이 롤을 좀 더 허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2점이라면 승차감 부분에서 2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유럽차, 특히나 승차감에 거부감을 가지셨던 소비자분들께서는 티구안 쪽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바디롤이 허용이 되긴 하지만 그 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이때는 또 충분한 성능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단순히 단단한 서스펜션만이 코너링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무작정 단단하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현재 이 SUV라는 장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티구안은 충분히 좋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주행 안정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 역시도 단단하면 약간 나은 느낌을 전해주긴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차가 튀면서 불안정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있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데 다행히 사실 이제 독일 차들이 이런 부분을 잘하긴 하는데 티구안 역시도 고속주행 안정감 부분에서는 충분히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속 영역에 도달할 때 이때는 출력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부각되는 만큼 이 어떤 고속에서의 제가속 이때의 만족감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 차로 주행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고속 섹션 이때까지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최고속 영역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티구안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수차례 테스트를 한 결과 거의 37m대를 이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최단 거리는 36m 후반이지만 마지막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환경 안에서 차가 최대한 밀려 나가더라도 37m 후반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제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감적으로 본다면 타이어가 마지막 부분에 소폭 밀리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리 때문에 그렇지 차가 이렇게 직접 밀려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또 하나 이번 모델에 이제 특징이 있다면 자세 제어 장치, 제가 오늘 처음 진행을 시작하면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해제를 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입 자체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입이 이루어질 때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부드럽게 이렇게 코너를 어느 정도 이제 속도는 있지만 부드럽게 전개하고 있을 때 이때는 개입이 아주 마일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개입을 해서 제동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소비자분들께서 좀 놀라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사실 이제 이와 같은 개입 정도는 예전에 이제 초기 이제 랜드로버 모델들이 DSC를 쓸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금 급작스러운 이런 성향을 조금은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세제어 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일단 작동을 시작하고 나면 그 이후까지 가속 페달을 밟아도 일정 시간, 조금은 길게 느껴지는데 일정 시간 동안 제동력을 활성화시키고 스로틀을 열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티구안으로 이렇게 빠른 달리기를 즐기실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큰 우려는 아니지만 급조작 상황에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개입하는 시스템 특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모델은 전륜구동 사양이죠. 때문에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어의 그립 자체도 무난한 편이고 어떤 운동 특성 부분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있네요. 또한 무게 배분으로 보더라도 예전 모델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네, 이번 모델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늘어나고 차체 자체도 조금 커졌죠. 그 때문인지 이 모델에서 무게에 대한 그런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MQB 플랫폼을 사용해서 골프부터 이제 여러 이제 모델들이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모델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조금은 경량화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경량화에 대한 이점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현재 보시는 것 왼쪽이 현세대 티구안 전륜구동, 그리고 오른쪽의 것이 저희가 2012년 9월에 테스트했었던 이 알라인 4모션 모델인데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때문에 이 실제 4모션 모델 현재 2세대 모델로 측정을 한다면 네, 예전 모델보다는 약간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차가 그렇게 답답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네, 무게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토로하실 소비자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피렐리 타이어를 오이 타이어로 쓰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스콜피온이라는 이 SUV 전용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이라는 부분, 어떤 한계 캐치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용이하고, 물론 SUV용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와 비교한다면 이 드라이 상태에서의 그립 자체가 소폭 부족하긴 하지만 차량의 성격 자체가 약간은 컴포트 지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충분히 타협할 만합니다. 사이즈는 235mm 55 시리즈 18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는 사실 SUV용 타이어로서는 범용 규격이죠. 이와 같은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물론 오이 타이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이어를 나중에 시장에 나가서 바꿀 때 사이즈가 애매해지면 네, 타이어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죠. 반면 티구안의 이 범용 타이어는 어떤 모델이건 어떤 제조사건 이 사이즈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티구안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시동을 걸었을 때 디젤 특유의 엔진 소음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됩니다. 윈드실드 쪽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이죠. 캐빈 쪽에서는 그래도 디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타협할 수준은 됩니다. 무엇보다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의 소음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를 하시는 분들께서 아쉬움을 토로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속 100km 정도를 넘어섰을 때 윈드 노이즈가 그때부터 증가를 하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고속 주행이 약간은 아쉬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폭스바겐 티구안 주행할 때 느낌으로 본다면 예전 모델이 조금 더 짱짱한 그런 유럽차의 느낌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변화, 특히나 이 폭스바겐이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장 성향에 맞춰서 튜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그 시장에 맞춰서 컴포트함을 가미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이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이어간다는 점은 좋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산 SUV들을 보면 최근에 조금은 성능 쪽으로 포커싱하고자 이 노력하는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 승차감에 대한 훼손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SUV라면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성향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어떤 장거리 투어에 대한 그런 만족감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델 뒷좌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 팀에서 이제 키가 가장 큰 김선호 기자가 앉았을 때 이때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레그룸이 충분히 확보가 됐고 늘어난 휠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는데 실제 그런 점들을 수치가 아니라 체감으로 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한 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2세대 신차인데 과연 이것을 운전하고 있을 때 이것이 신차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인테리어를 본다면 거의 페이스리프트 수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스바겐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참고로 포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면에 따라서 이 환경 설정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다이얼이 제공되는데 그 성능은 향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고 이 운전자를 지지하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일상용 모델로서 사이드 볼스터도 적당히 있는 편이고 대부분의 폭스바겐 모델이 그렇지만 시트의 어떤 그 촉감적인 부분에서 최상의 느낌은 아니지만 적어도 운전자의 이 포지션을 지켜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이 차값을 고려를 했을 때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물론 선명하다는 점 자체는 분명한 이점인데 다른 모델들처럼 조금 더 고급화된 시스템을 넣어줄 수 있다면 차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밖에 액티브 세이프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일본 차나 이제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성능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진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차선을 거의 넘어갈 무렵이 돼야 살짝 보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티구안의 시스템은 차선 중앙에서 차가 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코너의 각이 깊어지게 되면 차선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붙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이 장비는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안전장비로 바라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었다는 것도 상당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들인데 어찌 보면 시장에서 보편화된 장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들이 채용에 조금 인색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번 티구안에 이런 장비들이 채용됐다는 점은 보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I have set my sails on fire and watched my vessel sink. 'Cause I've seen the shores of every tide, but I still wished I was in your sea. I had buried my wandering heart deep into the earth. 'Cause when we were mountaintops apart, oh how I longed for your valley deep. Oh, anywhere I run, I can see the sun. 'Cause you are the light in my eyes, in my eyes. Anywhere I go, I can feel your soul burning like the stars in the sky, in the sky. And I'm like, 오늘 만나본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모델로 진화하면서 성격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금은 부드러워진 때문에 이 성향으로 본다면 어떤 유럽이라든지 기타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을 약간 더 감안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SUV의 본분을 생각해서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세팅이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유럽차다운 조금은 이 짱짱한 그런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는 현재 티구안에 조금 더 만족감을 표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타사와 달리 이 제휴를 통해서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때문인지 이 사운드 시스템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값을 생각한다면 이 사운드 시스템 적어도 스피커 정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는 베이스 쪽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번 티구안이 나오면서 가격대는 3,800만원대에서 5천만원 초반까지 이렇게 4가지 모델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추천을 드린다면 당연히 전륜구동 모델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전륜구동의 최상 트림보다는 중간 트림 정도에서 타협하시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옵션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적정 그런 옵션에서 타협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티구안의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연비는 대략 리터당 22km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최소 한 10km 이상을 1리터로 갈 수 있었으니까 SUV라는 점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오토스탑은 조금 이렇게 잦게 개입을 하는 편이라 가감속이 심할 때 살짝 아쉬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연비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대 진화에 따라서 적어도 공간에 대한 이 이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노력한 것이 바로 2세대 티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SUV 티구안을 만나봤습니다.